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또 3월장에 대해서 이분과 전략을 챙겨야 저희가 마음이 든든하죠. IBK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은 코스피 0.7, 코스닥 약보합 정도로 빠졌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트럼프의 관세 이슈, 배당락 등등을 좀 소화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선전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뷰가 좀 바꾸신 게 있으신지요? 어제 장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무거운 환경 대비해서 좀 지수 자체만은 조금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부터 어저께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고 어제까지 엔비디아가 반등을 줬었죠.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외에서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 전에 미리 하락했었던 선 조정을 주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기술적 반등의 정도만 보여줬다라는 것이 좀 찝찝한 부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증시에서 어제 반도체 섹터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락 여파가 있어서 지수가 일단은 떨어져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심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호재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이것을 상정시키겠다는 것을 본회의까지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과 또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홀딱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상법 개정안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봤었을 때 한국 증시가 만년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타 국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썼던 것이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거든요.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봤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불편한 변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불편함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국 야간 선물에서도 하락폭이 컸었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은 반도체가 부러진다는 것이 좀 시장에 투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을 장 초반을 보면 장 마감에도 비슷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지금 지수를 끌고 내려갔고 그 외 섹터는 견조하니 한국 시장도 아직은 그래도 섹터별 트레이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주도주 중에 일부 주도주들은 조선주들은 좀 이럴 때 지금 끌고 내려간 이유가 트럼프 관세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오늘도 한국장에서는 조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 대응 전략을 아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주셨고요. 그러면 관세로 불편한 쪽과 관세로 기대가 있는 쪽들 혹은 개별 종목 이슈까지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불편한 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나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GPM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는 느낌인데 사실 좋았지만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외신에서는 보도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영업이익 80% 육박하는 회사가 얼마가 더 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쿠야 여기까지? 라는 상황을 봤었을 때 뭐가 나왔어도 빠졌겠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의 반응은 조금 과잉이다. 방향성을 노린 트레이더들의 아주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를 조정으로 유도할 수 있고 조정으로 유도할 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군 내에서 먼저 현금화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이 보여준 지금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자체로는
AI가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닌데 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의 의견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개별학제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타게이트의 역할론이 앞으로 시장에 대두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오픈 AI의 장악력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커지는데 MS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칩이 더 있어 보인다라는 점과 엔비디아는 그래도 H20이라는 조금 낮은 단계 메모리에서는 중국형 비중이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17%인데 이것까지도 못 팔게 막아버렸을 때 앞으로는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점과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후폭풍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중국 칩은 좋잖아요. 왜 좋냐? 미국이 견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 내에서 지금 세 번째 지금 ETF 펀드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거기다 밀어주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 자국 기업을 도와줄 그림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명분 또한 된다라는 논리로 중국은 늘 그런 논리로 자국 기업의 주식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서 본다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것이 이쪽 반도체 섹터를 보는 저의 생각이고요. 한국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좀 봐야겠죠. 하이닉스는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의 빌미로 오늘 종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밑꼬리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제가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고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쏠림에 있었던 엔비디아와 너무 과잉밸류에 있었던, 솔직히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았던 건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것이 미국향의 쏠림이 두드러졌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조정을 주고 거기에 자금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내어 나가는 기조 속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국만큼 우리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과 그 안에서의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라는 것들에 대한 시야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오늘 딱 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파동의 조정은 조금 기회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파로 저는 이제 그런 기회로 포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고요. 뭐 지금은 사실 업종을 말하는 것보다는 종목이 맞아요. 종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업의 특성상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라서 쭉 이렇게 통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좀 종목을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귀뜸이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좀 네. 포지션을 넓혀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지라는 것을 섹터를 구분짓지 않고 이렇게 훅 풀어서 한다면 케이스텍, 테스, 뭐 유니셈,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는 계속 봐야 된다.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도 주문형 반도체 칩이 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AD 테크놀로지든가 가온 칩스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관점은 저는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대비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일부 시선은 상당히 불편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흐름일 수도 있고요. 이토록 가파른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일부 의심도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엔비디아의 이 정도 급락 조금은 과잉이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국내장은 엔비디아 혹은 미국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정은 감내하되 또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습니다. 자, 유리기판 얘기 살짝만 좀 여쭤봐도 될지, 그리고 HBM,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단독 전략으로 따로 주신다면요. 홀드? 좀 조정을 줬어요. 지금 미리 조정을 주었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에서는 어저께 좀 가파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등과 시간에가 중요했었거든요. 시간에서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어요.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원했던 그 정도가 아니네 라는 쪽에서의 이제 좀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쪽 산업이 가는 방향성은 맞다라는 점에서 뭐 아까랑 비슷하게 오늘은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동안 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후발주자로 좀 출발했었던 종목이라든가 SKC도 조정을 줄 만큼 주었다라고 해서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마위로 달려가고 있는 종목은 태성이거든요. 얘는 또 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걔는 걔대로 두고 SKC라든가 뭐 K스텍, 한빈레이저, 하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후발주자로서 좀 자기의 타이밍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제 마음속의 본심은 반도체 섹터 조정을 주었을 때 앞단에 두고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한국이 잘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그림은 뚜렷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올라갈 때 추격하지 못하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 것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일 때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사서 또 상승이 나올 때 잘 팔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래요. 올라가는 거 사고 싶고 막 쫓아가게 되고 그런데 이럴 때 또 기회를 노려볼 종목들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쪽 좀 볼까요? 요즘에 수급도 괜찮고 한 번씩 특징주로 올라옵니다. 이제 어제장에서는 약간의 배당락 등의 영향을 받기는 했었는데 이 카카오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진영의 여러 뉴스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넌 카카오지 하면서 바라봐야 될까요? AI 플랫폼 국내 선두 우리나라가 지금 AI라고 해가지고 체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한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톡은 매일 하는 거 네이버는 선택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뉴스로 다시 한번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토스뱅크 초대 대표 홍민택 대표를 이제 CPO로 영입을 한다. 올해 내에서 생성형 검색, AI 메이트, 카나나, 오픈 AI 협업 서비스 4가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즉 이거죠. 챗GPT 외에 딥시크라고 해서 각 국가가 새롭게 대항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용이 될 때 카카오가 어느 정도 급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된 기업이라는 것을 시장이 용인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 안에서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뱅크랑 페이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카카오 그룹주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의미의 조금 파동이 그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카오가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금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에서 수급을 먼저 채워가는 그룹의 상황도 그런 수급의 상황도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동안은 팔란티아만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균열이 왔어서 그 다음에 종목들을 찾아낼 때 한국 내에서도 카카오도 이 자리에서는 수급이 되었던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반발심에 수급이 쏠린다라는 환경과 카카오가 올해 보여줄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네가 조금 한번 기대해 볼게 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득 생각이 났어요. 차장님. 오늘 아침에 메타가 이제 단독 메타 앱을 출시할 거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챗GPT 4.5 성능이 향상되었고 더 많은 GPU를 쓸 계획이다라는 샘 올트먼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AI 하드웨어 진영이 이제 조금 약간 관세 등으로 좀 불편하다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좀 기대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로 뭐 여기가 반도체가 끝나서 아니죠. 반도체가 꺾여서 가격이 효율성이 좋아져서 가성비 칩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기회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매수 의견이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쪽과 관련돼서는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로서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오늘 당장 매수로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뭐 저는 뭐 지금 이스트소프트랑 더 좋은 비주 한글과 컴퓨터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요거 플러스 의료 쪽까지 합치면 진짜로 이제 많아지거든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관심으로 보는 트레이딩에서 관심 종목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앞단에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는 앞단에 두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ING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분위기가 막 그리 윈윈으로 막 달려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본격적인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얘기해 주신 대로 트레이딩 앞단에 둘 수 있는 종목군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AI 진영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한국항공우주 어제 방산주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괜찮았습니다. 뭐 못 갔던 것도 있고요. 개별적인 모멘텀도 좀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 못난이에 집중하는 시장에서 좀 볼만하다 이제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는 못난이가 아니거든요. 예쁜입니까? 네, 예쁜인데 주가만 못 가는 못난이. 주가 그렇죠? 못 가면 못난이에요. 네, 이제 맞아요. 주가 못 가면 못난이 맞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비슷해요. 이거 가야 되는데 하나오션 가야 되는데 하는데 한 번에 뿜어낸 것처럼 항공우주도 제 마음속에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어저께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보였었던 뉴스를 찾아보면 먼저 나왔던 뉴스는 차세대 드론쇼 코리아에서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공개한다. 이거 아닌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드론주들이 다 함께 갔었어야죠. 드론주들 저 여전히 아직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에이럭스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봐요. 그쪽도 괜찮은데 항공우주가 어제 움직인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우주항공으로 움직였을까? 그랬으면 소형주들 루미르라든가 AP위성이라든가 HVM,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들이 같이 움직였어야죠. 이쪽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종목명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움직였던 것은 방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슈 때문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대장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서 6회 공 순으로 하나오션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공으로 갔었을 때 한국항공우주의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점. 사우디가 전투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때 진짜로 그 나라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의 핵심은 공군력이거든요. 그 항공모함에 얼마만큼 많은 전투기를 싣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의 사이즈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화된 전투기를 바꾸려고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사우디가 살 수 있는 전투기 대수가 300대 정도로 점쳐진다, 보여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원래 미국산 전투기를 좋아했어요. 전투기 F-35.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근데 트럼프랑 손을 잡으면서도 미국산 전투기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우디에다 갖다 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세 상황이. 그런 관점에서 미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KF-21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다 수준은 못하더라도 그중에서 일부로서의 한국산 KF-21의 매력도는 있다라는 기사가 어저께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이게 된, 그러니까 즉
방산으로서 이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매력도가 시장에 투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쏠림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익히 봐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면 제가 그동안 항공우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는 초입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6회공, 6회000 네. 얘기해 주시면서 한국항공우주 얘기해 주셨고 어제 또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왜 이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한 속내 시장의 이야기 해주셨어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오늘 종목으로는 범한 퓨얼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그런데 앞서 약간의 힌트로 봤을 때는 이게 방위 산업의 함정 쪽에 네. 범한 퓨얼셀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키워드를 잡으신 거겠죠? 네, 저기 잠수함이 딱 있네요. 네. 제가 잠수함 끝에 약간 네, 일단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이 손잡고 H팀을 만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시장 공략 프로젝트를 하겠다가 최근에 또 뉴스화가 됐죠. 뉴스가 한번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이것이 왜 뉴스화가 되냐면 작년에 호주에 우리가 잠수함과 이제 그 어떤 육해군에서 해군 어떤 군수 방산 요쪽을 우리 나라가 들어갔었을 때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이 따로 들어갔어서 서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었어요. 비판이 많았죠. 맞아요. 그 욕먹을 짓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오션이 막 소송 걸고 그랬더니 현대그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가진 기술력 대비해서 너무 과잉 액션을 했었다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해서 수주로 하나오션에게 밀어주고 거기서 일부는 우리도 어떤 납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자. 전 이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주의 앞단에 쓰는 것은 하나오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호주는 실패했지만 캐나다 시장은 델럼을 밀어줘서 내가 거기서 나중에 취할 거 있는 것을 일부를 취해가겠다는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벌써 그림이 좋죠. 하나오션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선주들이 갈 때 오늘 조선주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선주들이 갈 때 동서와인텍이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막판에 막 가더라고요. 한오션이 갈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범한 퓨얼셀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범한 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실제로 어저께 EUC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수함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어저께는 태양광이 좋았고 수소들이 다 좋으면서 친환경 섹터가 좋으면서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거래가 들어와서 하나오션 오를 때 계속 옆에다 붙여놓고 봤었는데 안 오르다가 이제 좀 거래가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업인데 자회사 범한 머티리얼을 통해서 영국 연료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존슨 매트로부터 MEA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모두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의 국산화율을 100%를 끌어올렸죠. 수소 연료전지로 잠수함을 만든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만들 수 있어라는 설계 도면을 갖고 있고 매우 관심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수소 연료전지가 뭐가 좋냐? 지금은 디젤 엔진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디젤을 쓰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서 스노클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3일에서 일주일마다 잠수함이 떴다 가라 올라왔어야 가야 돼요. 2차 대전 때 이때 기다렸다가 쏴가지고 잠수함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막 능력은 잠수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의 잠수함이 훨씬 더 조용하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숨어 있어야 되니까 잠수함은. 그리고 디젤은 가스를 뿜어내가지고 그거로 통해서 발각될 위험도 있는데 얘네들은 물을 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탁월하다. 즉 오랫동안 잘 숨어 있는 능력이 수소연료전지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SMR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핵환산 금지 조약으로 인해서 SMR을 장착한 잠수함을 만드는 건 핵 잠수함이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라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할 때는 수소연료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나오션에 갈 때 범한 퓨얼셀을 실질적으로 초반에 움직였었을 때 제가 함께 보세요라고 해서 한번 스치듯 말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 주가는 잘 버텨냈지만 아직 의미 있는 잠수함과 관련된 제가 바라보는 이 시각의 주가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의 상승은 남들은 다 수소 때문에 올랐다라고 봤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거래가 좀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범한 퓨얼셀은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좀 말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시총이 작고 실제로 이전에는 말했어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었던 종목이라서 말했어도 의미는 없었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에스퓨얼셀은요 이러는데 사실 잠수함 함정 쪽에 초점을 맞추신 맞습니다. 거라서 에스퓨얼셀은 건물 뭐 가정용 쪽이 맞습니다. 주력이죠. 두산 퓨얼셀 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계속 2달 동안 봐왔던 이유는 다른 수소 에너지도 가는 그림은 맞는데 지금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낙폭과대에 대해서 소외되었던 산업 섹터 내에서 한 번 올 수 있다. 그림으로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SPLC를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같이 나눠서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수소 과거에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쪽이었었는데 시장에서 꽤 많이 잊혀져 있었어요. 고초를 많이 겪기도 했던 분야여서 그런데 범한 퓨얼셀 함정 수소 연료전지 모멘텀을 기억하면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 얘기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